조선 왕실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또 깊은 질문을 던지는 한 여인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세자빈이었던 순빈봉씨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 지위의 여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를 넘어섰다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의 파격적인 선택 뒤에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인 운명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봉씨가 남긴 의문스러운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조선의 왕실은 언제나 엄격한 법도와 예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 속에서 왕실의 안녕과 번영은 무엇보다 중요했죠. 특히 왕위를 이을 세자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막중한 시기에 순빈봉씨는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이 남다른 기품과 총명함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은 왕실이 찾던 완벽한 세자빈의 상에 꼭 들어맞았을 겁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무아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녀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자의 배필로 간택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자빈으로 책봉된 봉씨는 화려한 가마에 몸을 싣고 궁궐문을 들어섰습니다. 그 행렬은 온 백성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웅장한 책봉식은 왕실의 권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새로운 세자빈에게 거는 기대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왕실의 안정과 왕통의 계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존재가 된 것이죠.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녀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켰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세자 저하와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색함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골이 되어 두 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죠. 세자 저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어린 순빈봉씨는 그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잠겨야만 했죠. 부부의 합방은 그저 형식적인 의무에 불과했을 뿐 침묵만이 흐르는 차가운 밤은 어린 세자빈에게 더 큰 고독과 비애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화려한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명부의 규율은 또 어떻고요? 숨 막힐 듯 엄격한 궁궐의 법도와 예법은 세자빈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옥죄었습니다. 웃음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조차 자유롭지 못했죠. 그녀는 늘 수많은 시선과 기대 속에 있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세자빈이라는 무거운 직책만이 그녀를 짓누릴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이 모든 압박감은 어린 봉씨를 홀로 고립된 섬으로 밀어넣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라도 따뜻한 온기를 갈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궁녀들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자 저하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이해와 위로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일까요? 특히 소쌍과 석가희 같은 궁녀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자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를 건네는 관계였겠지만 답답하고 외로운 궁궐 생활 속에서 봉씨는 점차 그들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죠.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은밀한 대화와 시선이 오가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작은 일탈의 스릴이자 유일한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자빈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도리, 그리고 왕실의 엄격한 법도.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을 일으켰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보다 그녀를 짓누르던 깊은 고립감과 해소되지 않는 욕망이 더 강하게 그녀를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자신을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보듬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랐던 것 아닐까요? 세자빈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본능적인 외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오가는 궁녀들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봉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번민하며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감정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과연 그녀는 이 금지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모든 비밀스러운 관계는 언젠가 터져버릴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고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그 끝은 결국 차가운 궁궐을 뒤흔드는 현실이 되어 봉씨를 덮치고 말았죠. 그녀의 은밀한 행동과 금지된 관계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녀의 기행은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소문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귓가에 속삭이는 작은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확산되며 결국 왕실의 존엄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제자 훗날 문종으로 등극하실 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고 그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로 그를 휩쓸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조선의 국본을 이을 세자빈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를 넘나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왕실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치욕을 느꼈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동안 쌓여왔던 세자 부부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해소되지 않던 거리감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은 세자빈 봉씨의 폐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잇따라 올렸고 그 논쟁은 밤낮없이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봉씨의 기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왕실의 명예를 지키고 미래를 위한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자빈이라는 지위의 무게,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기까지의 복합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눈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봉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세종대왕의 윤허가 떨어지고 세자빈 봉씨의 폐위규지가 낭독되는 엄숙하고도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날 궁궐에는 차가운 비라도 내렸을까요? 빗물처럼 슬픔이 스며드는 듯한 풍경 속에서 한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높은 담장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그녀의 몸부림은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세자빈이라는 빛나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세자빈 봉씨가 폐위된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궁궐의 높은 담장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찬란했던 세자빈의 삶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쓸쓸함과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뿐이었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졌던 의복은 낡은 평복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궁녀들의 시중은 차가운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궁을 떠난 봉씨의 이후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폐위된 왕족의 삶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녀가 결코 평탄치 않은 나날을 보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숨빈 봉씨라는 영광스러운 호칭 대신 폐세자빈 봉씨라는 낙인이 찍힌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조선 왕실 역사에 드리워진 하나의 충격적인 스캔들 혹은 한 여인의 기행으로만 치부되기 일쑤였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비극적인 삶의 전부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엄격한 시대의 잣대로만 그녀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단편적인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봉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견고한 유교 사회가 개인의 본연적인 욕망을 어떻게 억압하고 질식시켰는지, 그리고 그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비극적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일까요? 세자 문종과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결코 찾을 수 없었던 따뜻한 위로와 진실한 애정을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동성이라는 금기를 넘어서서라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봉씨에게 궁녀들과의 은밀한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선 극심한 외로움과 궁궐이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마음의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행동은 당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격적인 일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갈망과 고뇌,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깊은 내면의 절규가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순빈봉 씨의 비극은 개인의 본연적인 욕망이 시대의 견고한 제약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선이라는 견고하고 엄숙한 유교적 질서 속에서 세자빈이라는 역할은 개인의 감정이나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무거운 굴레였죠. 그녀는 어쩌면 그 답답한 굴레를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시도는 결국 거대한 사회적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봉 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녀의 행동을 시대착오적인 일탈로 비난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가 오랜 시간 정해놓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사랑이나 관계는 과연 무조건적인 긍기로만 치부되어야 마땅한 것일까요? 그리고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존중받아야 하는 걸까요? 봉 씨의 삶은 우리에게 긍기라는 개념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긍기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지만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과 감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재해왔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다양성, 개인의 정체성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억압의 문제들은 봉 씨가 살았던 500여 년 전의 시대와 놀랍도록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 어쩌면 순빈봉 씨는 시대를 너무나 앞서간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린 나머지 긍기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였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이야기는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뇌와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역사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비추곤 한다는 쓸쓸하면서도 깊은 성찰의 여운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조선 왕실의 충격적인 스캔들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편견에 대한 깊은 사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순빈봉 씨의 비극적인 삶이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행복과 인간적인 관계의 의미를 찾아가는 현대인들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할 지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